안녕하세요, 글리이고요. 혹시 컬퍼 리서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공매도 전문 기관인데요. 최근에 이더리움 매도 숏 레포트를 냈어요. 비탈릭은 알고 톰 리는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의 숏 레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이더리움은 지금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진입했고, 따라서 우리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에 노출된 재무 비축 회사들을 숏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더리움이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짓을 할까요? 월가엔 매수 추천이 아니라 매도 추천만 하는 공매도 전문 기관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수소차 기업 니콜라를 상패시킨 힌덴버그 리서치. 니콜라가 대국민 사기친 걸 잡긴 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루이신 커피를 나스닥에서 상패시킨 머디 워터스. 루이신 커피는 이후에 나스닥에선 상패됐지만 중국 본국에서 계속 장사 잘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당시엔 루이신 커피가 제출한 재무제표는 조작이 맞았기 때문에 이것도 머디 워터스가 잘 잡아내긴 한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미국의 매도 리서치 기관들이 보통은 아니에요. 진짜 끈질기고 디테일하게 증거를 찾아내고 나서야 매도 레포트를 내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비트마인 나락간다고 하는 이 칼퍼 리서치도 보통 내기는 아니거든요. 가장 최근에 공격했던 회사를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작년에 테크노글라스라는 유리 만드는 회사를 쫓쳤는데요. 멕시코 최대 카르텔 중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과 커넥션이 있다. 돈 세탁을 해주고 있다고 작년 25년 8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커넥션이 있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컬퍼 리서치가 숏친 이후로 회사 주가가 계속 한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아무리 매도 추천 하우스라고 해도 저라면 무서워서 멕시코 카르텔 돈 세탁하는 회사는 공격 못할 것 같은데요. 담력이 형님들이 보통이 아니다. 멕시코 카르텔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컬퍼 리서치가 테크노글라스 다음 타자로 고른 게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인데요. 기사를 보면 컬퍼 리서치는 후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토큰 경제 모델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더리움 및 관련 증권 비트마인을 숏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트를 가면 레포트 있고요. 한 10쪽밖에 안 돼서 제가 천천히 다 읽어봤는데요.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저의 한 줄 소감은 현재 이더리움의 문제를 지적한 그 내용은 정확하다. 하지만 특별히 대단한 내용은 없다. 그냥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더리움 투자자라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라 제가 겸사겸사 한번 정리를 했어요. 짧게 그들의 논리를 요약해보면 작년 말에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결과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재단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락했다. 하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요는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 네트워크의 전체 수익만 떨어졌다. 이미 낮춘 단가는 돌이킬 수 없고 소각은 멈출 것이고 적자 보는 검증자들이 떠나면서 이더리움 토크노믹스는 붕괴할 것이다. 붕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말에 이더리움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뉴스나 언론에서는 좀 본질을 모르고 그냥 수수료 낮아지고 속도 빨라지는 푸근한 업그레이드라고 마냥 호재처럼 글을 썼던데요.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박수였어요. 사실상 지난 4년간 밀어붙여온 이더리움 레이어2 정책의 부분적인 실패를 인정하고 만회하기 위한 정책 수정 업그레이드에 가까운 건데요.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블록 용량을 대폭 늘린 거예요. 블록 용량을 키워서 이더리움 메인넷의 수수료를 대폭 낮췄는데요. 아니 그런데 수수료가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손쉽게 낮췄다는 건 마음만 먹었으면 이더리움 재단이 진작에 수수료를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수료를 낮추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블록 용량을 키우면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 대형 서버를 가진 검증자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다소 중앙화되기도 하고 처리할 게 많아지니까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경제성을 잃을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를 10분의 1로 낮추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의 수익이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수수료가 얼마나 싸졌는지 직접 보면 메인넷 수수료가 이제 0.03불, 30원 밖에 안 된다. 예전에 NFT 불장 때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거래 하나 하면 수수료만 몇만원, 몇십만원 낼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싸진 거죠.
이렇게 수수료가 싸지는 건 저희 같은 유저 입장에선 땡큐인데요. 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검증자들은 이제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해지죠. 보통 코인의 생태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재단과 핵심 개발사가 사실상 한 몸처럼 코드를 개발하면 검증자들이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고 그 블록체인 위에서 장사하는 사업자들도 있고 걔들이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희 같은 유저들도 있고 보통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가운데 이 검증자를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참가시키느냐 아니면 재단과 개발사가 직접 유치하느냐에 따라 퍼블릭 블록체인이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가 갈리죠.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물론 재단이 검증자들을 지원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고용하거나 조종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서 검증자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직접 벌어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검증자들이 흑자가 나야 되는 구조인데요. 적자 나면 떠나잖아요. 돈 안 돼서 검증자가 떠나면 블록체인이 멈추거나 성능이 저하돼서 미래가 없어지는 건데 이런 검증자는 크게 두 가지로 돈을 벌죠. 인플레이션 보상과 거래 수수료 보상. 이더리움의 경우 지금 이 거래 수수료 보상이 10분의 1 토막이 난 건데요. 물론 수수료가 낮아진 만큼 그만큼 거래가 많아지면 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장엔 힘들다. 장도 안 좋고요. 유니스왑 같은 슈퍼앱이 한 10개 새로 나오거나 NFT 불장 같은 게 다시 와서 오픈시 같은 데서 비싼 수수료 내는 거래가 폭발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지금 당장엔 수수료를 대폭 낮춘 만큼 그걸 메꿀 만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는데요. 컬퍼 리서치의 지적대로 지금 네트워크 수익이 많이 줄어든 건 맞아요. 이더리움 재단이 자발적으로 매출을 셀프 토막 내긴 한 건데 울트라 사운드 머니 사이트고요. 돈을 못 벌어서 소각도 거의 멈췄어요. 이더리움은 순 발행이 마이너스가 되게 디플레이션 자산이 되는 게 목표였고 그게 균형점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연간 기준 996K 발행되는데 소각은 7K 되고 있죠. 수익이 쪼그라들어서 소각이 안 되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면 안 그래도 낮은 스테이킹 수익률이 더 떨어져요. 작년까진 그래도 3% 언저리 와리가리 했는데요. 이제는 3%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2.78% 나오고 있죠. 여기서 더 낮아지면 컬퍼 리서치의 말대로 검증자들이 이더리움을 떠날 수도 있는데요. 검증자마다 형편이 조금 다르지만 대략 2% 중반, 초중반대가 노드 운영의 마지노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밑으로 가면 좀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라 컬퍼 리서치는 이미 이더리움의 검증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죽음의 소용돌이 1단계가 이미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증자 숫자 피크는 찍혔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더리움 재단이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하는 순간 예정된 일이었고요. 이에 대한 득과 실을 알고 있었고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당장의 검증자가 줄어드는 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더리움 검증자는 사실 지금도 매우 불필요할 정도로 많고요. 훨씬 줄어들어도 탈중앙화에 전혀 문제없다. 대신 앞으로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되죠. 그런데 컬퍼 리서치가 지적하는 다른 문제, 부테린이 팔아 제끼고 있다는 지적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재단 지원한다고 16,000개 정도 판다고 하고 지금 19,000개 팔고 계속 더 팔고 있는데요. 부테린이 이더리움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더 팔 수도 있지, 이게 대수냐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코인 말고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어떤 이유로든 세금 핑계를 대든 기부 핑계를 대든 설립자나 대표, 고위 임원이 파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절대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컬퍼 리서치가 지적한 현재 이더리움의 문제점들이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이더리움을 회사로 비유하면 자발적으로 매출을 개 박살냈어요. 이제 어디선가 폭발적인 성장이 없으면 고정비용도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파운더가 매우 전형적인 핑계를 대면서 물량을 파는 건 조금 싸늘한 기분이 들어요. 진짜 뭐가 심각하게 잘못된 건가? 진짜로 토크노믹스가 붕괴 중인가? 내부에선 그 숫자들이 보이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황과 이유로 컬퍼 리서치는 코인의 미래는 낙관하지만 이더리움은 넷스케이프와 노키아 꼴이 날 거다, 망할 거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근거는 엄청 심플했죠. 딱 하나 뽑으면 수수료를 급격히 낮춘 건 돌이킬 수 없는 악수다, 이 말인데 실제로 이더리움도 꽤 도전적인 선택을 한 거고 두고 봐야겠죠. 저는 지금 이더리움의 문제가 역설적으로 이더리움이 너무 성공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정확히는 그냥 덩치가 커진 게 문제가 아니라 레이어 2 때문에 생태계의 복잡성이 커진 게 문제인데, 저는 컬퍼 리서치가 보는 관점 그대로 숫자 때문에 이더리움이 망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만약에 진짜 잘못된다면 그건 수익 같은 숫자의 관점보다는 권력의 관점, 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이더리움이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상황, 이더리움이 레이어 2 눈치 봐야 되는 상황, 그런 때가 오는 게 진짜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레이어 2한테 주도권을 다 내주기 전에 메인넷 중심으로 정책을 바꾼 덕분에 기사 회생을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응원하고 있어요. 물론 결과는, 이더리움의 미래는 두고 봐야겠죠. 컬퍼 리서치가 제기한 이더리움 현재 문제점들, 이 사실 지난 몇 년간 이더리움 내부에서도 계속 지적된 부분이고 시장에서 논란이 된 내용들이라 영상 시작엔 뻔한 말이라고 했지만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명드려봤고요. 제가 요약해서 전달드렸으니까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에 큰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직접 더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엉클이었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좆댓 달구,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